이렇게 내부에서 생산된 돈들이 돌고 돌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죠. 뭡니까? 수출을 동반해서 국가가 돈을 벌어들인 돈을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 치명적인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뭘 바꿔먹는 수단이 모든 수단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나 언론이나 TV나 뭐 유튜브나 미디어나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통화량이 넘쳐 흐른다. 과잉 유동성이다. 이런 얘기들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딱딱하고 뭐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가 돈을 푸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돈을 찍어내서 막 푸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자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악재가 연결됩니까?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가 됩니다. 일자리 감소를 통해 수출이 부진되고 국가는 침체기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 때마다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의 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가서 돈 찍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돈 찍은 돈들이 저금리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겠죠. 유동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고 돼지고기도 좀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런 김에 뭐 집에 가구들도 좀 바꾸고 이렇게 기업들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기업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 창출이 진행되고 수출을 동반해서 경기 침체를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무조건 필수 공식입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푸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통화량이 증가되는 건 아주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경기 침체고 수출 부진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이 있어요. 아무도 안 사는 섬. 근데 이 섬에는 10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우리는 이 섬에 들어가 살자. 각자 열심히 1억씩 잘 모아서 이 섬에 들어가 살자. 그래서 10명이 이 섬에 들어갔어요. 1억씩 모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섬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10명의 분들이. 그러면 집은 몇 개예요? 10개. 이 섬에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10명의 사람이 각각 1억씩 들고 들어왔으니까 10억입니다. 그럼 이 집의 가격은 얼마예요? 집도 하나, 돈도 1억. 자연스럽게 집의 가격은 1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0분이 열심히 뭐 농사도 짓고 발전도 일으켜서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섬에 돈이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또 1억씩 나눠 가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돈 얼마예요? 2억이 됩니다. 집은 몇 개예요? 계속 하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2억이 됩니다. 이 섬에 집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돈이 늘어난 겁니다. 돈이 늘어나니까 실물자산 가치가 반등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반등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예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 서울 수도권에 신규 공급이 막 늘어나요.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해서 아파트 가격은 폭락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엔 빈 땅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고 있어요. 공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아파트의 공급은 없고 돈만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죠. 일을 하면 월급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그럼 그 월급을 받고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고 주거 비용으로 충당도 하고 의료 비용도 내고 이렇게 내부에서 생산된 돈들이 돌고 돌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죠.
뭡니까? 수출을 동반해서 국가가 돈을 벌어들인 돈을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 치명적인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뭘 바꿔먹는 수단이 모든 수단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먹는 짜장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쌀 가격도 올라갈 거고 김치 가격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옷 사 입는 것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싹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은 쓰레기로 전락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난해집니다. 왜? 내 돈은 녹아있기 때문에. 20년 전에요, 음마 아파트가 2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억이 넘어갔습니다. 20년 전에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음마 아파트를 안 사고 2억을 은행에 넣었다고 해보세요. 수도권에 20평대 아파트도 못 삽니다. 그 돈 갖고. 이렇게 돈에 갈리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 때는 돈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내 돈을 교환할 수 있는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 가치로 바꿔놓는다 라는 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이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지금처럼 많이 발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이 시점은 그냥 돈만 들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거를 자산 가치로 바꿔놔야 합니다. 이걸 꼭 모르시면 안 돼요. 응? 아니요,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잃어보니 20년 일본처럼 간다는데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라는데. 응? 그냥 좀 이따 갈까요? 이따 할까요? 그냥 조금 더 보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2년 3년 뒤에 어떤 생각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 할걸, 그때 살걸, 또 이런 소리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20년 전에 음마아파트 2억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전만 들으면 대출 상담도 연결이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즘님, 저희 실전반에는 대출 관련된 거, 세금, 향후 엑시트, 임대, 매각까지 전체적인 플랜을 같이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저희 실전반에서 투자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유튜브에 진짜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메일이 뭐냐면 살려주세요 라는 메일이 진짜 많이 와요. 들어가 보면 보통 이거예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모르고 낙찰받았어요.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이게 인수되는지 몰랐어요. 위반 건축물이 중대하게 걸려있는 걸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리 진성이었어요. 유치권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소유권을 그분이 이전해 가는 바람에 집을 뺏겨버렸어요. 허그 보증공사에서 대학력 포기물권 리스트만 보고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법원이 인용 안 해서 2억을 인수하게 됐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메일로 빗발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면서 가장 큰 돈이 오고 가는 계약이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먹고 안 쓰고 잘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절약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부동산 한 개만 잘못 사면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커리어든 모든 일들이 도루묵이 됩니다.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그냥 현장도 안 가보고 입찰하고 막 낙찰받고 그러세요. 그렇게 수천 수억을 잃게 되신 분들을 전 메일로 많이 받습니다. 경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제도긴 합니다. 부동산 시스템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죠. 경매로 집을 사는 행위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왜? 내 뒤에 내 백은 국가입니다. 내가 비빌 언덕은 국가예요. 전체적인 내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으면, 이 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낙찰 받아버리면 이게 양날의 칼이 돼서 나한테 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점반 수강생님들 보면요, 한 30%가 사고를 저지르고 등록을 하세요. 저희한테 사고를 저질러, 그러니까 등록을 해, 우선 시점반에. 그리고 상담을 받는데 들어보면 이거예요. 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고 낙찰 받았어요.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요. 가처분 때문에 집 뺏기게 생겼어요. 허그 보증공사 물건을 인용되지 못한 걸 샀어요. 이런 모든 것들,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 수강생이 등록하는 거예요. 보증금 수천 수억을 잃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케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경매 유튜버는 1등이 나고, 경매는 제가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법률을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니까 합법적인 한에서 매각 불허가, 감액 반환 신청,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아니면 단기 엑시트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죠. 그래서 많이 일 저지르고 수강을 등록한다. 제일 좋은 건 일을 안 저지르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꼭 일을 저지르고 와. 결론 다시 한번 얘기 들어갈게요. 부동산 사는 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 인생을 건 결정과도 같은 거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나의 편에서 정확하게 해당 부동산의 시세 체크와 입지와 대출, 세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듣고 낙찰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건만 아니라 계속 할 거죠.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평생 케어를 받으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돈만큼 아끼겠다고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경매 강의 5만원짜리 문화센터 강의 듣고 낙찰받, 그냥 돈 날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자본이라는 거, 내가 한 번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할 거라는 거 다 아실 거죠? 전월세, 매매, 다 계약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할 거고, 당연히 경매 배워야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일조합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평생반에서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요. 함께 가면 안전하게 오래 갑니다. 꼭 저희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 이 시기 때는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내 화폐랑 교환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도 가치형 투자가 높은 미래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과 같이 주식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코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코인 싸게 못 사요. 부동산은요, 경매란 제도를 통해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장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게 사요. 시작부터 30%, 40%, 50% 떨어진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진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건 특이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월세를 줍니다. 매각 차익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돈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잘못 이해해서 집을 뺏기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집을 뺏기고, 가처분을 통해 집이 날아가고, 허그 물건에서 보증금 포기 물건이라고 했는데 법원에 인용되지 않고 그대로 2억 물어주고, 이런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전문가 1등인 저한테 평생 케어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경매는 나의 직업이 되고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된다고요. 그러니 저희와 함께 이 돈이 풀리는 이 막대한 유동성 장에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죠. 야, 내가 저때 인생을 바꿨지? 라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라이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들로 앞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